새우와 은지는 둘레의 길이가 1.5km인 원 모양의 호수의 둘레를 걸으려고 한다.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새우는 분속 150m로 달리고 은지는 분속 90m로 걸을 때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지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요. 답지를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림을 안 그려봤기 때문이에요. 그냥 글자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간단히라도 조금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림을 꼭 이용해 보세요. 자, 호수가 나왔어요. 호수 둘레를 걷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호수를 그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어떤 호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호수를 그렸습니다. 자, 요 둘레를 새우와 은지가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 출발했는데 새우는 좀 쌩 하고 빠르게 가고 은지는 좀 천천히 가서 다시 만난다 라는 거, 요게 핵심 포인트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은지는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천천히 가니까 나는 너무 천천히 가서 요만큼밖에 못 가는 시점이었어 라고 우선 은지의 경로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새우가 가는 길을 적어 볼 텐데 새우가 은지를 엄청 빨리 뛰어서 은지를 다시 만나려면요. 어떤 상태여야 돼요? 쌩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은지한테 말을 걸어야겠죠. 어머, 너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 난 벌써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는데 반갑다. 이렇게 만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지 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요. 사실 속력은 속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시간 더하기 시간이 나오거나 거리 더하기 거리가 나오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즉 대상이 거리가 나오거나 속력이 나오거나 시간이 나올 때 식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은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라 그랬죠. 얘는 괜찮아요. 하지만 속력은 더한다고 해서 새로운 속력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이거는 수식이 될 수 없지만 시간은 1시간 더하기 2시간 이러면은 3시간 이렇게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둘 중에 하나로 식을 세워야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다시 만난다라는 건 어떤 간 거리가 똑같아져서 다시 만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바로 요 거리 공식으로 식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리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배웠습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는 거리라고 적혀 있지만요. 요 속력 곱하기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만들어서 수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상황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새우하고 은지하고 요만큼은 똑같이 걸은 거리만 선생님이 지어볼 거예요. 여기까지는 움직인 거리가 똑같아 라고 이렇게 지어놨더니 이제 새우가 더 움직인 거리만 찾아보면 새우 혼자 걸은 거리죠. 혼자 뛰어간 거리를 보면 이만큼이에요. 이거 딱 봤더니 딱 호수 한 바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새우가 달린 거리와 은지가 걸은 거리의 차이는 딱 호수 한 바퀴니까 새우가 달린 거리에서 은지가 걸은 거리를 빼버리면 얘는 호수 둘레 길이가 나오겠구나. 지금 그림 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리를 우리 뭐로 계산할 거라 그랬어요? 거리를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력은 150m per 분이네요. 자, 150m per 분이라는 건 나눈다는 얘기예요. 즉 1분 동안 150m를 달린다. 이게 바로 속력의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지 이 몇 분을 구해봐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몰라. 모르는 거 우리 뭐라고 놔야 돼요? x분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은지가 걸은 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얘는 90m를 1분마다 걸었어요. 즉 1분당 90m를 걸었는데 이렇게 x분을 걸었답니다. 자, 요것이 호수 둘레 길이가 되는데 여기에다 1.5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요런 문제의 아주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요. 단위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단위 통일을 안 해서 틀리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실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는 얘를 미터로 통일할 것인가, 킬로미터로 통일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데요. 킬로미터로 통일하면 분속이 0.25 막 이렇게 소수점이 나와요. 불편하잖아요. 0.09 이런 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킬로미터와 미터가 있으면 작은 단위 기준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므로 1.5km는 몇 미터 되겠습니까? 1500m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문제는 거의 단위가 통일돼 있지 않은 문제가 대부분이고 단위 통일을 하는 것은요, 학생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호수 둘레 길이를요, 단위 통일을 해서 뭐라고 쓴다? 1500m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게요. 아마 답지에 보면 이거 줄여서 150x-90x는 15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결국엔 정리가 되겠지만요. 단위를 이해하는 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은 그렇게 손쉽게 가는 답보다 요렇게 속도의 구조를 정확하게 다 표현해 놓은 요런 식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에선 이제 무슨 짓을 하냐? 약분해 주는 거예요. 분분 서로 약분이 되는구나. 그리고 양변을 똑같이 미터로 이렇게 나눠주면 단위가 모두 사라지고 여러분이 답지에서 흔히 보게 되는 150x-90x는 1500이다라는 요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요런 단위와 관련된 녀석들이고요. 단위는 선생님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게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두라고 좀 얘기를 해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뭐 대학생이 된다거나 뭐 자격증 시험을 딴다거나 할 때는 단위 생략되면 점수를 주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단위를 적어야지만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해도가 훨씬 깊어지고 좋아져요. 어쨌든 우리는 x분의 x를 구하는 거였는데 요식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뭐 구해버리면 60x는 1500이므로 양변을 60으로 나누면 답이 나오겠죠. 자, 0, 하나 약분해주고 3, 2, 6, 3, 5, 15. 50을 2로 나누면 25네요. 그러므로 최종 답은 몇 분? 25분이다.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